들어가는 글, 인생이 황혼기,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어느덧 인생의 황혼기가 찾아왔다. 젊었을 때는 누구나 늙음을 멀지만 느끼지만 70대가 되고 나면 생각보다 현실이 가까이 와 있음을 깨닫는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예전에는 당연했던 일들이 조금씩 힘들어지기 시작한다. 주변에 둘러보면 함께 늙어가던 친구들이 하나둘씩 떠나고 정원 문턱을 자주 넘게 된다. 마음은 여전히 젊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것이 가장 속상하다. 하지만 이 모든 70대가 똑같이 늙어가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80대가 되어도 여전히 활기차게 여행을 다니고 운동을 하며 사회생활을 즐긴다. 반면 어떤 사람은 70대부터 정치계를 시작하고 80대에는 간병 없이는 생활이 어려운 상태가 되기도 한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 사람은 늙음을 막을 수는 없지만 어떻게 늙어갈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70대는 노화의 갈림길이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남은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 우리는 이제 80세를 넘기는 것이 당연한 시대를 살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건강한 80대를 맞이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노인 전문의사가 알려주는 현실적인 조언을 통해 앞으로의 삶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 노화와 싸우는 70대의 생활 습관. 어느 날 73세의 한 할머니가 병원을 찾았다. 그녀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한다. 너는 나이에 비해 너무 건강해 보여. 피부도 좋고 허리도 꼿꼿하네. 도대체 비결이 뭐야?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침마다 30분씩 걷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해. 나는 아직 늙지 않았어. 그리고 80대가 돼도 늙지 않을 거야. 그녀의 말을 들은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고 보니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무기력해졌어. 예전엔 걷는 것도 좋아했는데 요즘은 그냥 집에서 TV만 봐. 몸도 점점 무거워지고 기억력도 가끔씩 가물가물해. 너처럼 살면 좋을 텐데 이제 늦지 않았을까?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절대 늦지 않았어. 나도 60대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70대가 되고 보니까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더라. 그녀는 어떻게 나이에 비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고 있었을까? 1. 운동. 70대의 생명을 결정짓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이 중요하다는 말을 들으면 이렇게 반응한다. 운동이 좋다는 건 알지만 나는 무릎이 안 좋아서 힘들어. 이 나이에 운동을 시작하면 더 아프지 않을까? 걷기만 해도 무릎이 시큰거리는데 운동을 어떻게 해?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운동을 해야 무릎이 덜 아프고 몸이 더 건강해진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90세에도 골프를 즐기며 건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70대 때부터 운동을 생활화했기 때문이다. 70대 이후에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빠르게 줄어든다. 근육이 줄면 관절에 부담이 가고 결국 걷기조차 어려워진다. 반대로 조금이라도 운동을 하면 근육이 유지되고 관절도 보호된다. 운동을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노년기의 독립성 때문이다. 자신의 힘으로 일어나고 걷고 생활할 수 있어야 간병 없이 스스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이 좋을까? 아침에 30분씩 걷기. 천천히라도 매일 걷는 것이 중요하다. 비 오는 날이나 추운 날에는 시내에서 제자리 걷기를 해도 된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걷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가벼운 근력 운동. 벽을 짚고 스쿼트 10번 하기. 가벼운 아령 들기.
앉았다 일어나기 같은 간단한 운동을 하루에 10분만 해도 효과가 크다.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기. 몸이 뻣뻣해지지 않도록 아침 저녁으로 스트레칭을 해보자. 특히 허리와 무릎 관절을 부드럽게 해주는 동작을 하면 나이가 들어도 몸이 가벼워진다. 이 음식, 약보다 강한 최고의 건강 기법. 70대가 되면 신체 기능이 떨어지면서 예전보다 음식을 소화하고 영양을 흡수하는 능력이 감소한다. 따라서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노화의 속도가 달라진다. 어떤 노인은 80세가 넘도록 건강하게 사는 반면 어떤 노인은 70대부터 정원 신술해지는 이유가 바로 식습관의 차이에서 온다. 무엇을 먹느냐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한다. 하얀 밥보다 현미밥, 잡곡밥을 먹자. 하얀 쌀밥은 혈당을 빠르게 올려서 당뇨병의 위험을 높인다. 반면 현미나 잡곡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영양이 풍부하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자.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들기 때문에 근육을 유지하려면 단백질 섭취가 필수다. 고기, 생선, 두부, 달걀, 콩 등을 골고루 먹어야 한다. 가공식품, 설탕, 소금은 멀리하자. 편의점 음식, 인스턴트 라면, 과자는 노화를 촉진하는 주범이다. 수분과 설탕을 많이 섭취하면 혈압이 높아지고 혈관 건강이 나빠져 치매와 심장병의 위험이 커진다. 물을 충분히 마시자. 70대가 되면 갈증을 덜 느끼게 되어 물 섭취가 부족해지기 쉽다. 하루에 최소 1.5리터의 물을 마셔야 신체 기능이 원활하게 유지된다. 3. 뇌를 정지 유지하는 생활 습관. 70대 이후에는 뇌 건강도 신체 건강만큼 중요하다. 기억력이 점점 약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 하지만 뇌도 운동을 하면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 매일 새로운 것을 배워라. 책을 읽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할아버지는 75세에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고 80세에는 가족들 앞에서 연주를 했다. 절투기 나이에 무슨 피아노인가? 절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아직 배우고 싶은 게 많다. 배운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다. 사람들과 자주 대화하라.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뇌 기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친구와 만나서 대화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뇌를 자극한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 나는 늙었어. 라는 말을 자주 하면 뇌도 그렇게 받아들인다. 나는 아직 건강해. 라고 생각하면 몸과 뇌가 젊음을 유지한다. 결론, 지금 당장 시작하라. 지금까지 노화와 싸우는 70대의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했다. 운동, 음식, 내 건강관리가 70대 이후의 삶을 결정짓는다. 내일부터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실천해보자. 당신의 80대, 90대는 오늘 당신이 내리는 결정에 달려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다. 여러분은 어떻게 늙어가고 싶습니까? 70대 인간관계의 변화와 지혜. 70대가 되면 사람 사이의 관계도 변하기 시작한다. 예전에는 늘 곁에 있던 친구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가족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다. 자식들은 바쁘고 손주들은 자라면서 멀어지고 언젠가부터 내 주변이 점점 조용해지는 걸 느낀다. 이럴 때 어떤 사람은 외로움 속에 갇혀버리고 어떤 사람은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활기차게 살아간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관계는 계속 유지하고 어떤 관계는 내려놓아야 할까? 오늘은 70대 이후 인간관계의 변화와 지혜에 대해 이야기를 보려 한다. 1. 평생 친구가 사라지기 시작할 때.
70대가 되면 친구들과의 관계도 변한다. 같이 늙어간다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갑자기 병에 걸리거나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많아진다. 김 할아버지는 75세 때 오랜 친구를 잃었다. 40년 동안 매주 만나던 친구였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을 다녀온 뒤 그는 집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제 누구랑 이야기해야 하지? 오랫동안 나를 이해해주던 친구가 없으니 갑자기 세상이 너무 조용해졌다. 그는 한동안 우울한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내가 말했다. 친구가 떠났다고 당신까지 삶을 멈추면 안 되지 않아요? 그 말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하지 않던 등산을 시작했고 노인대학에 등록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다. 그는 깨달았다. 친구가 떠나도 나는 계속 살아가야 한다.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 친구를 잃는 것은 슬픈 일이다. 하지만 그 슬픔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된다. 새로운 관계를 맺고 남아있는 사람들과 더 소중한 시간을 보내야 한다. 이 가족과의 관계 어떻게 유지해야 할까? 나이가 들수록 가족과의 관계도 변한다. 젊을 때는 자식과 가까웠지만 이제는 자식들이 바쁘고 손주들도 점점 멀어진다. 어떤 부모는 이럴 때 섭섭함을 느끼고 서운함을 표현한다. 우리 아들은 이제 전화도 잘 안 해? 손주들도 커서 나를 찾지 않아. 내가 이렇게 외로울 줄 알았으면 자식을 위해 희생하지 말걸. 하지만 이런 태도는 오히려 관계를 더 멀어지게 한다. 한 할머니는 처음에 서운함을 자주 표현했다. 자식이 바빠서 자주 찾아오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외로운데 너는 한 번도 전화 안 하냐? 라며 불만을 말했다. 그러자 자식들은 점점 전화를 꺼려가게 되었고 방문도 줄어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깨달았다. 나는 내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아이들을 원망하고 있었구나. 그때부터 그녀는 태도를 바꿨다. 자식들에게 서운함을 표현하는 대신 요즘 바쁘지? 그래도 건강 챙겨야 해 라며 오히려 자식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손주들에게 선물을 주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을 이어갔다. 그 결과 자식들과의 관계가 점점 회복되었고 손주들도 더 자주 할머니를 찾게 되었다.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서운함을 표현하기보다 이해하려고 노력하자. 연락이 오지 않으면 먼저 안부를 물어보자.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말고 가볍고 따뜻한 대화를 나누자. 손주들에게 작은 선물이나 편지를 보내며 자연스럽게 관심을 표현하자. 가족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바뀌는 것이다. 예전처럼은 자주 만나지 않아도 서로를 배려하는 작은 행동들이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든다. 3. 손을 놓아야 하는 관계도 있다. 70대가 되면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관계도 생긴다. 우리는 젊을 때 많은 사람들과 얽히며 살아간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굳이 힘들게 유지할 필요가 없는 관계도 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자. 어떤 관계는 나이 들수록 오히려 진이 된다. 만나면 늘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 언제나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사람. 나를 피곤하게 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그래도 오랜 친구인데 어떻게 멀어질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힘들다면 굳이 억지로 이어갈 필요가 없다. 건강한 관계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관계여야 한다.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서로 응원해줄 수 있는 관계가 필요하다. 한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와 관계를 정리했다. 그 친구는 늘 부정적인 말만 했고 만날 때마다 기분이 나빠졌다. 하지만 그는 오랜 친구니까 끊을 수 없다. 는 생각에 계속 만났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깨달았다. 내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굳이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을까?
그 후로 그는 그 친구와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었다. 대신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 그는 훨씬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 나이를 먹을수록 좋은 관계는 더 깊어지고 불필요한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된다. 이제는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관계만 남기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다. 결론, 70대 이후 관계를 새롭게 정리하라. 70대가 되면 인간관계도 달라진다. 이제는 억지로 관계를 유지할 필요도 없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할 필요도 없다. 친구가 떠났다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자. 가족과의 관계는 섭섭함보다 이해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자. 나를 신지지하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자. 인생의 후반전. 이제는 진짜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해야 할 때다. 고독을 받아들이고 혼자서도 행복하게 사는 법. 70대가 되면 고독이 자연스럽게 찾아온다. 친구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도 각자의 가정을 꾸려 바쁜 일상을 살아간다. 문득거실에 혼자 앉아있으면 이렇게 혼자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고독 속에서 우울해지고 어떤 사람은 고독을 즐기며 더 행복하게 살아간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인생의 마지막을 결정한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즐기면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은 고독을 받아들이고 혼자서도 행복하게 사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1. 외로움과 고독은 다르다. 70대 이후 많은 사람이 외로움을 호소한다. 나는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아무도 나를 찾지 않고 세상에서 소외된 느낌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로움과 고독은 다르다는 점이다. 외로움은 내가 원치 않게 혼자가 된 상태에서 오는 감정이다. 고독은 혼자 있는 시간을 스스로 선택하고 즐기는 상태다. 즉, 고독은 나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를 돌아보고 내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다. 어떤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워서 무조건 사람들을 만나고 바쁘게 지내려 한다. 하지만 이런 관계가 오히려 더 피곤할 수도 있다. 반면 어떤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시간을 통해 더 깊이 있는 삶을 만들어간다. 고독을 받아들이고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70대 이후 삶의 질을 결정한다. 2. 혼자 있는 시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하다. 1.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라.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나만의 즐거움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할머니는 72세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취미였지만 나중에는 전시회까지 열 정도로 실력이 늘었다. 이 나이에 내가 뭔가를 배울 수 있을 줄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하루하루가 너무 즐거워요. 이처럼 새로운 취미를 가지면 삶의 의미가 달라진다. 책을 읽고, 악기를 배우고, 여행을 가고,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시작해보자. 2. 스스로에게 말을 걸어라.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나 자신과 대화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내가 진정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다. 3. 감사하는 습관을 들여라. 고독 속에서 불행해지는 사람들은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일까? 라며 한탄한다. 반면 고독 속에서도 행복한 사람들은 그래도 나는 건강하게 살아있다. 오늘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태도를 가진다.
감사는 행복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70대 이후에는 불평 대신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보자. 3.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 혼자서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단순히 혼자 있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다. 1.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진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자신을 더 아끼고 돌봐야 한다. 건강을 관리하고 좋아하는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는 작은 행동들이 삶의 질을 높여준다. 2. 작은 목표를 세운다. 올해는 여행을 한번 가야겠다. 이번 달에는 새로운 요리를 배워야겠다. 내일은 공원에 가서 산책을 해야겠다. 이렇게 작은 목표를 세우고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표가 있으면 하루하루가 더 의미 있어진다. 3.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다. 혼자 있는 것이 외롭다고 해서 무조건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하면 오히려 더 피곤할 수 있다. 좋은 관계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때 더 오래 간다. 너무 집착하지도 너무 멀어지지도 말고 자연스럽게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4.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찾는다. 혼자 있더라도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온라인으로 글을 쓰거나 블로그를 운영하기, 지역 사회활동에 참여하기, 새로운 모임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기. 이렇게 세상과 연결되는 방법을 찾아보면 고독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결론,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자. 70대 이후의 삶은 결국 나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외로움과 고독을 구분하자.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자.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자. 자신을 돌보고 작은 목표를 세우자. 나는 앞으로 혼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지금 여러분이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달려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다. 여러분은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무면의 진짜 행복이란 무엇인가? 70대가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인생을 돌아보게 된다. 젊었을 때는 돈, 성공, 명예 같은 것들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무엇이 진짜 행복인지 고민하게 된다. 이제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는 정말 행복한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내야 후회가 없을까? 70대 이후의 삶은 더 이상 남을 위한 삶이 아니다. 이제는 진짜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할 때다. 오늘은 노년의 진짜 행복이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 한다. 1. 행복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행복은 큰 무언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짜 행복은 작은 것에서 온다. 어떤 할머니는 아침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말했다. 이 차를 마시는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해. 어떤 할아버지는 손주가 보내준 짧은 문자를 보고 미소 지었다. 얘가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행복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느낄 수 있는 작은 것들이 모여 행복이 된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도 살아있구나 하고 감사하는 것. 따뜻한 햇볕 아래에서 가볍게 산책하는 것. 좋아하는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 가까운 사람과 편안한 대화를 나누는 것. 이런 사소한 순간들이 바로 진짜 행복이다. 이 돈이 행복을 결정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이 노후에 돈이 많아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 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다. 한 부자는 젊을 때 엄청난 부를 쌓았다.
하지만 70대가 되니 돈을 쓸 사람이 없었다. 가족들은 그의 돈만 원했고 정작 그는 외롭고 공부했다. 그는 말했다. 이렇게 돈을 벌었는데 왜 나는 외롭고 허전할까? 반면 한 노부부는 작은 집에서 단순한 삶을 살았다. 비싼 차도 없고 큰 재산도 없었지만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돈은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도구일 뿐이다. 돈이 있으면 편리할 수 있지만 진짜 행복은 돈이 아닌 관계와 마음가짐에서 온다. 돈이 있으면 좋지만 돈이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돈이 많아도 외로우면 불행하고 돈이 적어도 만족하면 행복하다. 중요한 것은 돈을 어떻게 쓰느냐다. 나를 위해 그리고 살아나는 사람들을 위해 의미 있게 돈을 사용할 때 그 돈이 진짜 가치가 있다. 3. 비교하지 않는 것이 행복의 시작이다. 70대 이후에도 비교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저 사람은 나보다 건강한데? 내 친구는 손주들도 자주 찾아오는데 나는 왜 이렇게 외롭지? 저 집은 노후 준비를 잘했는데 나는 부족한 것 같다. 하지만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다. 한 할머니는 항상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했다. 나는 저 사람들보다 가진 것도 적고 손주들도 자주 오지 않아. 그녀는 늘 우울했고 남들과 비교하느라 자기 인생을 즐기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면 그게 바로 행복이 아닐까? 그때부터 그녀는 비교를 멈추고 지금 자신이 가진 것들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다. 행복은 비교를 멈출 때 시작된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자. 남의 기준이 아닌 나만의 행복을 찾자. 4. 나만의 속도로 살아가기. 70대가 되면 세상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우리는 점점 뒤처지는 느낌이 들 수 있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젊은 사람들은 새로운 것들을 배우며 앞서 나간다.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불안해하며 이렇게 말한다. 나는 시대에 뒤처진 것 같다. 요즘 세상이 너무 빨라서 따라갈 수 없어. 하지만 꼭 세상의 속도에 맞출 필요는 없다. 이제는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감식대로 살아가면 된다. 더 이상 급하게 살 필요가 없다. 남들보다 느려도 괜찮다. 내 방식대로, 내 속도로 살아가면 된다. 한 할아버지는 스마트폰을 띄우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말했다. 굳이 스마트폰을 띄울 필요가 있나? 나는 지금 내 삶을 충분히 만족해. 다른 할머니는 75세에 스마트폰을 띄웠다. 그녀는 말했다. 띄우니까 새로운 세상이 열리더라. 손주들과 카톡도 하고 새로운 정보도 얻을 수 있어서 좋아. 어떤 선택이든 정답은 없다.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5. 마지막까지 의미 있는 삶을 살자. 노년의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다. 한 할아버지는 80세가 넘어서도 매일 동네 공원에서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줬다. 사람들이 물었다. 이제 나이도 많으신데 왜 매일 이렇게 하시나? 그는 웃으며 말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저 작은 생명들을 도울 수 있으니까. 그게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다. 이처럼 어떤 일이든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해진다. 봉사활동을 하거나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친구들에게 따뜻한 안부 전화를 하거나
작은 텃밭을 가꾸거나 이런 작은 행동들이 삶의 의미를 만든다. 내가 필요한 존재다라는 느낌이 들 때 우리는 마지막까지 행복할 수 있다. 결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할 때다. 70대 이후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돈, 명예, 비교, 후회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행복을 결정한다.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자. 돈보다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자. 기죽하지 말고 나만의 속도로 살아가자. 마지막까지 의미 있는 삶을 만들자. 행복은 언제 올까? 그 답은 단 하나다. 지금 여기에서 행복을 찾는 순간.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70대, 아직 늦지 않았다. 어느 날 한 72세 노인이 병원에 찾아왔다. 그는 한숨을 쉬며 의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 다 끝났어요. 허리가 아프고 무릎도 시리고 예전처럼 활기차게 살 수 없어요. 이 나이에 뭘 더 바랄 수 있겠어요? 의사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신변이 달라질 수 있어요. 노인은 반신반의하며 물었다. 정말요? 하지만 전 이미 70대에 접어들었어요. 몸도 예전 같지 않은데 바꿀 수 있을까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다만 지금부터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70대는 늙음과 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80대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70대는 중장년의 연장이라고도 불린다. 이전까지는 60대 이후부터 노인으로 분류되었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이 70대에도 여전히 활동적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70대에는 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신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크고 작은 변화가 찾아온다. 아무리 건강하던 사람도 70대가 되면 근육량이 급격히 줄고 뼈가 약해지고 관절이 예전 같지 않다. 기억력이 감퇴하고 자주 깜빡거리며 순간적으로 멍해지는 순간도 늘어난다. 이런 변화를 느끼면서 많은 사람이 절망하고 체념한다. 와, 나도 이제 늙었구나, 라며.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늙어가는 속도이다. 모든 사람이 같은 속도로 늙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70대에도 여전히 심지 넘치게 살고 어떤 사람은 70대부터 경역한 삶을 살아간다. 그 차이는 바로 생활 습관과 태도에서 온다. 우리는 종종 건강은 유전이다 라는 말을 듣는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노화의 속도는 유전적인 요소보다 생활 습관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즉, 지금부터라도 습관을 바꾸고 노력하면 80대 이후의 삶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 75세 어르신이 있었다. 그는 젊었을 때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오랜 세월 동안 술과 담배를 즐기며 건강에 무관심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의사는 그에게 당뇨와 고혈압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대로 가면 80세도 넘기기 어려울 겁니다. 그는 충격을 받았다. 그때부터 그는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식단도 조절하고 마음가짐도 바꾸었다. 3년 후 그는 더 이상 약을 먹지 않아도 될 정도로 건강이 좋아졌다. 그리고 지금 그는 80세가 넘었지만 여전히 여행을 다니고 골프를 즐기며 활기찬 삶을 살고 있다. 이처럼 70대는 결코 늦지 않다.
이제부터라도 건강한 습관을 만들면 80대 이후에도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다. 오늘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다. 나는 70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한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